안녕하세요. 키스턴 플레이 유성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전격적으로 트레이드 발표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와 관련해갖고 롯데 담당 기자인 비즈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쉬고 계시죠? 아니요, 바쁘게 움직이고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 네, 오늘 네, 트레이드가 단행됐잖아요. 네, 갑자기 제가 바빠진 이유입니다. 아, 아니 개막 그 2주차에 이게 트레이드 하는 거 저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좀 그만큼 어떤 팀이 좀 바빴다, 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인데요? 오늘 트레이드한 롯데 아이, 아니겠어요? 알죠. 이게 사실 지금 업계에서 소문이 좀 많이 돌았잖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롯데가 뭐 내야수를 구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결국 음, 바로 성사가 되네요. 좀 다양한 뭐 소문이 돌았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근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네. 네, 성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롯데가 유망주 투수를 내주고, 그러니까 우광훈이라는 이제 그 2002년생 유망주 투수를 내주고 내야수 손호영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네네. 그 배경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좀 빠르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우타자 내야수에 대한 갈증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일단 지난 시즌을 끝으로 하나로 이적한 이 안치홍 선수의 빈자리가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 데다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 한동희 선수의 공백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올 시즌을 앞두고 뭐 김민성 선수, 뭐 오선진 선수 좀 다양한 내야수들을 영입을 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현 시점에서 딱 보자면 확실한 주전감이다 이렇게 눈에 띄는 인물이 많지 않아요. 네네. 설상가상 이제 단장님도 보셨겠지만 개막 직후에 롯데가 좀 굉장히 빈타에 시달렸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이 좌타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좀 전체적인 좀 흐름이 조금 어그러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넓은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라도 좀 뎁스를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이번 트레이드는 좀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손호영 선수에 대해서 이제 김태형 감독이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타격적으로 괜찮은 자원인데다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정 수준의 장타력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롯데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강훈이라는 선수 역시 롯데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던 카드거든요. 2002년생으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사이드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심지어 군필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앞서 진행한 뭐 김민성 선수와 김민수 선수의 트레이드도 다시 이제 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롯데에게 물어봤는데 그럼에도 좀 필요하다면 좀 단행을 해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롯데가 김민성 선수도 그렇고 오선지 선수도 그렇고 우타 내야수의 주전감은 아니고 백업급의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손호영 선수도 주전급 선수는 아닌데 그 손호영 선수를 롯데에서는 어느 포지션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이제 LG의 내야 뎁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G의 전체적인 뎁스 자체가 사실 롯데보다 객관적으로 좀 네,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는 주전이기 좀 어려웠지만 롯데에 와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이루수를 비롯해 유격수, 삼루수 모두 볼 수 있는 자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장의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부산에서 김태형 감독의 멘트를 살펴보면 3루수로 먼저 기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손호영 선수 30일 저녁에 합류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다음날 바로 1군 엔트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3루 스타팅으로 우선 써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유격수로 보나 해서 노진혁 선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희 선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네요. 그렇다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수비 움직임? 네, 근데 이게 또 타 팀으로 봤을 때랑 또 이제 영입하고 또 좀 가까이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3루수로 생각하지만 데리고 와가지고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좀 본인이 선호하는 또 자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두루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롯데가 그러면 원래 3루수 올 시즌에 누가 어느 선수가 봤어요? 이게 좀 돌아가면서 많은 선수들이 봤거든요. 좀 네. 특정이 딱, 왜냐면 이제 원래는 6월까지는 한동희 선수가 좀 버텨주는 그림을 예. 그렸었는데 이제 개막 전에 갑자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뭐 네. 김민성 선수도 뛰고 뭐 다양한 선수들이 뛰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딱 이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제 시각에서는 아직은 네. 근데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우광훈 선수는 작년 막판에 인상적인 투구를 했고 김태형 그렇죠. 감독이 SBS 해설위원 하면서도 호평했잖아요. 네, 이게 프런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또 사실 군 문제도 빨리 해결을 했던 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키워야 되는 선수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인데 근데 뭐 이 정도의 카드를 내놓지 않고서는 지금 네. 시기에 좀 트레이드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시즌 중반 이상이 되면은 각 구단별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좀 맞춰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데 지금은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좀 과감하게 좀 유망주 카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사실 트레이드라는 게 한 번씩 다 붙어보고 이제 그렇죠. 자기 구단하고 다른 구단하고의 전력 차이를 보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개막 2주차에 트레이드 하는 것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롯데는 사실 타격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잖아요. 타선이 맞습니다. 약하니까. 그 롯데가 사실 올 시즌을 앞두고 단장도 교체가 되고 감독도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좀 큰 기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상 큰 어떤 전력 보강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이 김태형 감독이라는 이 한 인물로서 완전히 그 전과의 어떤 평가가 달라졌단 말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막 4연패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뭐, 사실 선수 한 명이 영입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팀 색깔이 막 바뀌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롯데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앞으로도 조금 열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 추가적인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저는 언제든지 카드만 맞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자 보강이겠죠? 타격 보강? 아무래도 지금 뭐 뎁스를 차이를 냈을 때 그 롯데 그 마운드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점수를 못 내는 그런 약간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단은 포커스가 투수보다는 타자 쪽에 맞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펜 보강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외부에서는? 근데 뭐 언제든 왜냐면 지금 필승 카드들이 아직까지 좀 페이스가 네. 완벽하게 올라왔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조금 다각도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LG가 2002년생 군패 고속 사이드암 투수를 영입했잖아요. 네네.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LG의 마운드 뎁스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네네. 일단 거기
거기를 뚫는 것이 네. 일단 이 선수에게 먼저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객관적으로 여러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광호 선수에게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LG가 국내에서 가장 큰 잠실 구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 이제 외야 수비가 리그에서 좀 손꼽힐 만큼 굉장히 좀 상위권이잖아요. 네. 이 우광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자신감 있게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가치를 좀 드러내기 좋은 구단 중 한 곳이 아닐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유,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하여튼 자주 연락 드려도 되죠? 아유, 언제든 네, 저는 열려 네.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막 2주차의 트레이드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보통 이제 구단들이 시범 경기와 4월 한 달 동안에 이게 각 팀하고 한 번씩 붙어본 다음에 이제 전력 평가하고 트레이드를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빨리 되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만큼 이제 롯데 구단이 좀 전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이 요청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사실 한동희 선수가 입대가 결정되면서 우타자 뎁스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하고요. 보강한 선수가 손호영 선수잖아요. 손호영 선수는 사실 염경엽 감독이 SK 감독 시절에 스카우트 팀에 지명을 요청했던 선수예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LG 트윈스 감독 되면서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갖고 발목을 잡았죠.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은 사실 좀 잔부상이 많다. 뭐 햄스트링이 좀 고질적인 면이 있고 중수고골절을 당해서 시즌 아웃 된 적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포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게 수비 포지션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 타격이 홈런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있고요. 그다음 발도 빠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주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의 가능성이 있는데 부상이 없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제 94년생이니까 30세에 적지 않은 나이, 이게 조금 이제 단점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요. 롯데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리그에서 이만한 선수를 수급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살, 2002년에 고속 사이드암 투수 우광호 선수를 내주면서 손호영 선수를 영입한 거죠. 앞으로 이제 롯데가 올 시즌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우광호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이제 불펜 뎁스를 좀 강화한 게 아닌가. 당장에 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워낙 뎁스가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선수가 마운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방금 이제 트레이드가 단행된 LG와 롯데의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